지금까지 YT 모드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YT 모드의 설명이 매우 복잡했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는 입력 신호를 수직 입력부에다가 꽂고 나서 오토 세트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수직부와 수평부가 대충 제대로 설정이 잘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좀 더 변화시키고 싶으면은 Y축 또 타임 베이스의 설정을 바꿔나가면 되겠습니다. 이 오토 셋 버튼을 눌렀을 경우 인풋 카프링은 무조건 AC 카프링으로 돌아가고 트리거 카프링도 AC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트리거링도 오토 트리거링으로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그리고 딜레이드 타임 베이스 기능도 물론 없어집니다. 그리고 X 매그니파이어 기능도 삭제됩니다. 그리고 Y 포지션, X 포지션도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또한 비록 이 타임 베이스의 베리어블 조정자 또는 수직 편향 계수의 베리어블 조정자 이것을 임의의 위치에 갖다 놨다 하더라도 일단 오토 세트 기능만 누르면은 이 위치에 관계없이 전부 교정 위치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물론 기계적인 위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위치에 관계없이 이 눈금이 교정된 눈금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 경우에 이 조정자를 빨리 돌려만 주면은 다시 교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돌려주면은 다시 변화가 되겠죠. 어떠한 상태라도 오토 세트 기능만 누르면은 내부적으로 이거의 위치에 관계없이 이 숫자가 교정된 숫자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시 오실로스코프의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 화면에는 수직으로 2.5 디비전의 점선의 눈금이 찍혀져 있고 또 밑으로도 2.5 디비전의 점선이 있습니다. 이 스케일의 이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스크린에는 펄스의 신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펄스 신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격이 이 제로 레벨에서 피크 레벨까지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라이스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라이스 타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라이스 타임의 정의는 0레벨에서 100% 레벨까지 올라가는 데 시간이 아니고 10%의 레벨에서 90% 레벨까지의 올라가는 시간을 뜻합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해놓고 수직 편향 베리어블을 돌려서 진폭을 키웁니다. 안 되면 또 다른 값을 선택하고 베리어블을 돌리고 또 포지션을 이용해서 제로 레벨이 점선에, 밑에 점선에 놓이도록 하고 제일 최대치가 위에 점선에 놓이도록 합니다. 그럼 진폭은 마이너스 2.5 디비전에서 플러스 2.5 디비전까지 딱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베이스 선택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현재 타임 베이스는 최고의 속도로 벌써 이미 갈 때까지 다 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카드로서 X 매그니파이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 매그니파이어를 작동시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위치를 화면 중앙으로 일단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X 포지션을 움직여가지고 이 라이스 타임 측정 부위를 화면 수평 중앙에다 갖다 놓고 이제 X 매그니파이어를 작동시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이 잘 표시되어 있죠. 요 레벨이 점선에 있고 요 레벨이 점선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요 레벨이 10%고 요 레벨이 90%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면 되겠어요. 1.4 디비전의 시간이 소요된 거죠. 지금 타임 베이스는 한 디비전당 0.1 마이크로 세컨드로 설정되어 있고 X10 매그니파이어를 열었으니까 실제로 이 한 칸은 0.01 마이크로 세컨드입니다. 따라서 라이스 타임은 0.01 마이크로 세컨드 곱하기 1.4가 되겠습니다. 이 점선의 이용 방법을 지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다음은 XY 모드의 사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XY 모드에서는 수직 채널 1이 Y축으로 되고 수직 채널 2에 들어간 신호가 X축으로 됩니다. 그러면 XY 모드 버튼 스위치를 누릅니다. 이때 수직축의 위치는 채널 1 자신의 포지션 조정자로서 할 수 있지만은 수평 위치 조정은 채널 2 포지션 조정자로서는 되지 않고 X 포지션 조정자로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한 dB 정당 전압은 각각의 수직 편향 계수 이것을 변화시키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라운드 버튼을 누르면은 비록 신호는 연결됐지만은 이 오실로스코프로는 신호가 들어가지 않죠. 자, 이런 상태에서 X 포지션을 움직여서 수평으로 중앙에 위치시키고 Y 포지션을 변화시켜서 중앙에 위치시키면은 XY 디스플레이의 원점이 설정된 셈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라운드 스위치를 풉니다. 이 두 전압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AC-DC 커플링 선택 스위치는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XY 모드는 부품의 특성을 조사할 때 자주 이용됩니다. 그런데 이 오실로스코프 스크린 밑에 컴포넌트 테스트 기능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일반 오실로스코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입니다. 이 기능을 작동시키려면 간단하게도 이 버튼을 눌러만 주면은 오실로스코프의 다른 기능은 다 죽어버리고 이 기능이 작동됩니다. 이 두 커넥터로 저항이나 다이오드, 트란지스터의 두 극성을 연결하면은 그 소자들의 전압 특성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스터로 저항의 특성을 조사할 때는 20옴에서 4.7kΩ 정도까지만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항 하나를 꽂아서 그 특성을 보겠습니다. 320옴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스트 온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의 전압, 전류, 특성 곡선이 나타났습니다. 다이오드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오드를 꽂고 보면은 이게 순방향 특성이고 역방향 특성입니다. 이 순방향 특성이 너무 좁으니까 여기 요거 할 때는 X 매그니파이어를 열면은 이렇게 순방향 특성이 조금 확대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저항과 다이오드 등의 특성을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실로스코프의 교정전압 발생부 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교정전압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픽투피크 전압이 0.2V인 경우와 픽투피크 전압이 2V인 두 가지의 전압이 나옵니다. 이것의 파형은 구형파입니다. 그리고 주파수도 1kHz와 1MHz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눌렀을 때는 1MHz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압은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이 주파수는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의 용도는 정확한 전압을 발생해서 오실로스코프의 수직 편향 계수를 교정하는 데 이용합니다. 이 교정 전압을 수직 입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프로브가 필요합니다. 잠시 프로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프로브는 BNC 커넥터와 케이블과 프로브 몸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 프로브 몸체를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것이 프로브 몸체인데 제일 앞부위에는 후크 팁이 있습니다. 후크 팁으로서 측정할 배선을 잡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는 저항, 컨덴사, IC 뭐 여러 가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위를 잡는다.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크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 이 IC 핀 같은 데는
그걸 위해서 이 후크 팁을 뺏기면은 이와 같이 탐침이 나옵니다. 굉장히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 탐침을 가지고 필요한 핀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요 핀의 파형을 보고 싶다. 요 핀의 파형을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잘 짚어나가면 되겠어요. 이 다이오드의 이쪽 전극의 파형을 보고 싶다. 그런데 이 핀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따라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 눈을 찌른다든가 또 옆 사람을 찌른다든가 매우 주의를 해야 돼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가급적 후크 팁을 꽂아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체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몸체 부분에는 교정자가 하나 있고 슬라이드 선택 스위치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쪽으로 밀면은 이쪽이 선택되고 이것을 밑으로 당기면은 이쪽이 선택되겠죠. 그럼 이 점 찍힌 걸 이렇게 연장시켜 보면 1이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이 점이 이렇게 돼서 10이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슬라이드 스위치를 1쪽으로 올리면은 이 후크 팁 또는 탐침에 의해서 잡혀진 신호가 이 몸체를 타고 들어와서 그대로 감쇄 없이 케이블 쪽으로 전송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 스위치를 10으로 선택됐을 때는 이쪽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케이블 쪽으로 10분의 1만이 전송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10이라고 써져 있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10분의 1로 감쇄된 신호가 오실로스코프로 전달돼서 스크린에 나타나겠죠. 그럼 스크린에 나타난 전압을 읽으면은 그 전압이 본연의 전압이 아니죠. 그래서 그 전압을 읽어서 10을 곱해야 원래 신호 전압이 된다. 그런 뜻에서 10이라는 숫자를 써놨습니다. 1대1로 신호를 전송하는 경우, 또 10대1로 전송하는 경우. 자, 이 프로브는 1대1, 10대1 겸용 프로브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편리한 프로브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됐던 이 교정 부위는 이쪽에서 케이블 쪽으로 전달할 때 주파수 전달 특성이 균등해지도록 조정해주는 조정자입니다. 그러나 이 조정자는 1대1로 선택됐을 때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 10대1 프로브로 이용될 때만 이 교정이 필요합니다. 이 교정은 역시 플라스틱 드라이버로서 돌려야 합니다. 이것을 일반 금속 드라이버로 돌리면 금방 망가집니다. 이 프로브는 외모로 보는 것보다도 비쌉니다. 프로브에는 그라운드 선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 그라운드 선은 반드시 연결해야 되겠죠. 즉, 피측정 전압은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 후크 팁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위의 전압을 측정하더라도 그라운드를 물린 상태에서 다른 곳의 전압을 측정해야 되겠습니다. 프로브의 BNC 커넥터는 수직 입력 측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교정 전압을 한번 측정해 봅시다. 후크 팁을 벗기고 탐침을 아까 설명했던 교정 전압 부위에 꽂습니다. 이것을 잘 보면은 이 탐침하고 속에 탐침을 받을 수 있는 연결 부위가 있습니다. 오토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구형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Y 포지션을 움직여서 또 트레이스가 너무 굵으니까 또 가늘게 해서 측정해 봅니다. 그러면 정확히 두 디비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직부의 선택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100mV per 디비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피크 투 피크 전압은 200mV가 되겠습니다. 즉 0.2V가 됩니다. 피크 투 피크가 0.2V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교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해 바와 같이 이 감쇄 선택 스위치 10으로 선택하면은 2V에 꽂았을 때 진폭은 많이 낮아졌죠. 다시 오토 기능을 누릅니다. 그러면
상하 1디비전씩 벌어져 있으니까 한 디비전이 0.1V입니다. 따라서 0.2V 픽 투 피크가 되겠죠. 즉 여기서 프로브에서 10분의 1로 감소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교정전압을 10대 1 감소의 기능으로서 측정했을 때 파형이 구형파가 아니고 이렇게 스파이크가 포함된다든가 또는 반대로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아까 설명했던 그 주파수 특성 조정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죠. 전형의 플라스틱 드라이버로서 조정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구형파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형파가 된다고 했을 때 조정을 끝내면 되겠습니다. 좀 더 정확히 조정하기 위해서는 편향을 좀 늘리면 되겠습니다. 넘어갔고,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주 예리하게 조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완전히 구형파 될 때까지 조정하면 10분의 1 감쇄가 주파수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교정부는 이 주파수 특성도 교정할 때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MHz에서는 또 파형이 조금 변화됐죠. 이 스파이크가 나타나는데 이 스파이크는 조정을 해도 제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교정을 위해서는 1kHz의 주파수를 선택한 이후에 교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브는 그렇게 고급의 프로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금속링은 이 집게와 같은 그라운드 단자입니다. 이 그라운드 단자는 이 프로브를 이 커넥터에 연결했을 때 이 커넥터의 그라운드와 이 그라운드 링이 접촉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이 집게를 그라운드 시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측정할 때 매우 주의할 점이 이 팁이 연약하고 이 구멍에다 꽂은 상태에서 무리한 힘으로 이걸 누른다든가 하면은 이 팁 부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무리한 힘을 절대 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맥 HM304 오실로스코프의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어떠한 실험기기라도 자주 직접 사용해봐야만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는 더욱 그러합니다. 부디 열심히 그 사용 방법을 익혀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실험실 생활이 매우 즐거워질 것입니다. 장시간 매우 감사합니다.